안녕하세요. 피부외국대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써마지 코에 안 하는 이유, 지난번에 이어 2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써마지 코에 안 하는 이유, 피부의 어떤 구조물, 코의 피부 구조물은 좀 다른 부위에 달라서 그렇다, 뭐 이런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써마지를 코에 안 하는 걸까?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요. 또 약간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할 테니까 일반인 수준보다 약간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 또 써마지라는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단극성 고주파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이 써마지는 단극성 고주파 장비를 대표하는 장비라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단극성 고주파 장비를 코에 안 하는 이유, 특히 도자 방식의 단극성 고주파 장비를 코에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써마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꽤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써마지 시술은 코에 안 할까? 지난번에 이제 코의 피부 구조물의 다른 부위와 다른 특징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온도를 올리게 되면 하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또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른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고주파 모노폴라 장비, 고주파 단극성 장비는 피부에 닿을 때 닿는 면적이 작아지게 되면 그 작아지는 면적으로 많은 전류, 고주파가 흘러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도자 방식의 핸드피스 있죠. 이렇게 문질러서 시술하는 것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써마지와 같은 도자 방식의 모노폴라 단극성 장비는 끝, 핸드피스 끝이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넓적한 면이 이제 피부에 닿아서 문지르면 이 부분이 피부에 열을 전달해서 이만큼의 열이 올라가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유도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극성 고주파 장비, 즉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는 이 피부에 닿는 면적이 넓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끝에 핸드피스에 닿는 면적이 좁아질 때가 문제가 돼요. 면적이 작아지면 이 넓은 면적에 나가던 고주파가 이 좁은 면적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중간이 크게 열이 올라가면서 피부 조직이 기하가 일어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 때문에 그렇죠. 또는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피부가 쿡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피부를 흔히 말해서 제거할 때나 머릴 때, 이렇게 지질 때, 요럴 때 쓰는 장비가 뭐예요? 보비라는 장비가 있죠. 모노폴라 단극성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의 그 부분을 어떤 뭐 절제를 한다거나 어떤 조직을 기화시킬 때 쓰는 방법이, 이 주변의 온도를 크게 올려서 하는 방법인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된다? 모노폴라 고주파가 아주 작은 면적에 큰 값이 들어감으로써 이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의 조직이 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즉 박피 시술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코에 안 쓰는 거랑 뭔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써마지는 면적이 넓은데 코에 쓰는 거랑 뭔 관계야? 그런데 코에 그때 피부 구조물 안에 뭐 내용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쓴다라고 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코는 어떻게 돼요? 산등성이 같이 이렇게 어떤 굴곡이 큰 피부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은 면적의 물체가 피부에 닿을 때 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코끝에, 코끝 부분은 되게 면적이 좁죠. 그런 부위에 조금만 면적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높은 온도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하상이 생길 위험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즉 닿는 면적이 좁아질수록 높은 열이 전달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데, 특히 코 부분은 문지르면서 이동하다가 굴곡이 진 부분을 이동할 때 너무 적게 닿는 면적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하상의 위험이 많이 상승하니까 코 부위에 이런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 특히 도자 방식으로 된 장비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늘 방식으로 된 니들 장비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아그네스 같은 게 있죠. 아니면 뭐 인트라셀, 시크릿 2.0 같은 것도
아그네스처럼 모노폴라로 접지를 손에 잡고 코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어떤 거예요? 피지선을 잡는 방식을 쓰고 있죠. 작은 바늘에 높은 열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작은 바늘로는 에너지 값을 되게 낮게 조절해갖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넓은 면적에 많은 고주파가 나올 때는 닿는 면적이 작아질 때는 그 닿는 면적이 작은 부위로 이 많은 값들이 다 한 번에 쏟아져 나와 버리니까 피부 조직이 기화되거나 박피되거나 화상을 입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에 닿는 이 작은 면적으로 너무 센 고주파, 많은 고주파가 흘러가니까, 전류가 흘러가니까 그 부분에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화상이나 박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피부를 뜨겁게 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과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를 코에 쉽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도자 방식의 단극성 고주파 장비는 피부에 닿을 때 움직이면서 닿는 면적이 늘 일정하게 많이 닿는 게 아니고 좁아진 부위도 생겼다가 넓어진 부위도 생겼다 하면서 좁아진 부위가 생길 때 높은 열이 확 올라가면서 화상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극성 고주파 장비를 코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썸마지를 코에 안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다? 도자 방식의 단극성 고주파 장비를 코에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시겠죠? 닿는 면적이 작게 되면 많은 양의 고주파가 들어가서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서 화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고주파 장비를 해서 피부를 변화시키는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게 되는 겁니다. 이번 내용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